안녕, 우리 친구들. 과학은 항하다. 항하쌤이에요. 자, 2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부 보고 오셨죠? 1부에서는 상대 습도를 공부했습니다. 상대 습도가 뭐였죠? 상대적으로 습도가 어떨까? 그러려면 이 기온에서의 습도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것을 100을 곱했죠.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현재 온도에서의 중요한 건 뭐야? 포와 수증기량이 중요했죠. 그걸 분모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 뭐다? 실제 수증기량을 분자에다가 넣어줍니다. 예로 들어 2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분모에다 넣어주고 25도씨의 실제 수증기량은 분자에 넣어주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공부를 했다면 그걸 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분의 포화 수증기량 1kg 속에 들어있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그램수로 나타냈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공부하면서 여기에 상대습도, 응결량, 있을점 요거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 한다? 요겁니다. 자, 그래프를 요것도 볼 건데요. 자, 사실 학교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재 교과서였나? 그랬을 때 조금 더 맑은 날, 흐린 날, 뭐 비 온 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합치더라고요. 지금 여기 천재 교과서가 있습니다. 미래엔 비상, 지학사, 교학사 이런 거 다 온라인 그 비상에서 강의 10년 정도 찍을 때 다 교과서를 했었거든요. 비교해가지고. 그때 교과서 찍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조금 달라지는 내용만 좀 추가해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교과서 촬영 6강 하면 이제 PD님도 힘들어서 죽고 저도 죽고 힘들어요 이러면서 찍어요. 왜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맑은 날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시험 출제율이 가장 높은 게 맑은 날입니다. 맑은 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건 이슬점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상태의 온도를 냉각시켰을 때 이제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죠. 물방울이 일정하니까 응결이잖아요. 물방울이 일정하니까 이슬점이 일정한 거야. 그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좀 깨끗이 지워보고 싶어요. 엄청 배고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지금 저녁 먹어야 되는데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맑은 날 이때는 그쵸? 실제 수증기량이 변함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이 시간에 따라 변함없이 거의 일정한 겁니다. 기온과 상대습도와 이슬점을 물어보는 게 뭐 객관식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나 간혹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기온 같은 경우에 변화는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더워지는 때는 언제예요? 지구에 지표가 가열되는 시간,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가열되는 시간을 좀 2시간, 3시간 정도 줘야겠죠?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대략 14시에서 뭐 16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후 2시에서 4시경, 뭐 3시경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선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한 칸, 두 칸이니까 4씩 보네요. 그쵸? 여기가 16이겠네. 12시에서 16시경. 맞네요. 자, 상대 습도를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온이 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죠? 습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유, 상대 습도는 수증기량이죠? 자, 보세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는 것, 즉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건 뭐죠? 말했듯이 포화 수증기량분의 그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맑은 날은 실제 수증기가 거의 일정하니까 여긴 건드릴 거 없겠죠. 그냥 나눠주는 값만 늘어나니까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기온과 습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온은 오후 2시에서 4시경이 가장 높고 상대 습도는 오후 2시에서 4시경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벽녘이 상대 습도가 높죠.
우리 그 새벽에 조깅하려고 나가면 이렇게 이파리 위에 물방울이 생겨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랑은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대입니다.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상대 습도가 왜 기온과 반대로 돌아가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상대 습도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맑은 날이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나눠준 값이 증가하므로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만점입니다. 알겠죠? 자, 이슬점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거의 일정합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다 말했죠. 왜?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때 추가하자면 실제 수증기는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좀 자리가 좁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간단하게 썼지만 서술형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감소합니다. 이때 맑은 날이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서술하시면 돼요. 저 이런 경우도 본 적 있어요. 저는 교사 때 이런 거 갖고는 점수 안 냈어요. 임이라고 썼다고 그날 막 100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점수를 깎아야 되거든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상대적인 점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이라서 마이너스 1점 깎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 조금 치사한 거죠. 그쵸? 자, 지금부터 저와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빨간색으로 쓸게요. 제가 낸 항아쌤의 기출문제. 교사 때 출제한 겁니다. 교사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제가 일부러 올해는 학교를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다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진짜 학생들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갑자기 또 애들 만나고 싶으면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 와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죠. 사실은 제가 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중학교에만 머문 거거든요. 자, 문제 적은 기출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기온과 그쵸?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점 5점이에요.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이 문항 보면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A는 포화고요. B, D, C, E는 다 불포화죠. 1번. C하고 D는 이 선의 곡선의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당연히 불포화 상태입니다. 맞네요. 그럼 1번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 D가 있습니다. 25도씨에서 A는 포화, B는 불포화, D는 불포화입니다. A, B, D의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라고 했는데요. 25도씨라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제 수증기가 20, 14.7, 7.6으로 다른 거지 포화 수증기량은 20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그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맞죠?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요. 요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곡선과 밑에 선상에 있는 왜냐면 A는 포화 상태니까 그냥 100%예요. 얘는 볼 것도 없어요. 20분의 20 곱하기 100이에요. 그냥 얘는 100%예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건 뭐야? 숫자 가장 낮은 거. 가장 건조한 거죠. 이 곡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 찾으세요. 얘예요?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에요. 같은 온도 선상에서 이동하셔야죠. 그래서 입니다. 계산할 거 없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요령이에요. 4번 A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많고 이슬점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A 부분은 당연히 곡선상에 있으니까 상대 습도가 100이죠. 100%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슬점은 어떻게 하죠? A는 그대로 포화선상에서 온도니까 얘는 25도예요. 써요. B는 냉각했을 때 포화선상의 온도니까 20이에요. 20. D는 냉각했을 때 온도니까 10이에요. 10. E는 냉각했을 때 온도니까 5예요. 자, C는 냉각했을 때 온도점이니까 20이에요. 가장 높은 건 뭐예요? 볼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Y축의 가장 높은 놈 중에서 이 곡선상에 있는 걸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B 어디 있습니까? B는 100kg. 이거는 1kg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100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실수 많이 났죠? 자, 지금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지워. 자, 100kg에 10도까지 비공기예요. 이걸 10도까지, 아유, 여기 10도까지 냉각하겠습니다. 냉각했을 때에 이만큼이 응결이 되죠. 14.7에서 누구 빼면 돼요? 7.6을 빼면 됩니다. 그럼 7.1이죠. 근데 이거 1kg 속에 들어있는 양이고 지금 100kg 속에서는 얼마가 돼요?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래서 710g이 응결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면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5점.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이거 어려워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과 오늘 내용 함께 배워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구름, 강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배부르다고요? 저 배고파요. 자, 우리 친구들 과학은 하나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